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로 2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참사 3개월 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3동 건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리튬전지 화재 때 효과가 있는 금속 화재용 소화기가 1년 넘게 정부 심사 절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소화기 이번에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일은 남의 회사 와서 하는데 그 회사는 차기 직원이 아니니 노동자 안전관리에 거의 손 놓다시피 하는 것이죠.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해병부대가 2017년 8월 이후 7년 만에 정식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고 시행된 첫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입니다. 이 지역 해상 사격 훈련 재개는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가 다시 한반도의 화약고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소에 모여 이러다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런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구체적인 혐의가 안 보이니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기재해 경찰에 넘기라고요. 이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보낸 것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씨지요. 대통령실 관계자와 그동안 긴밀하게 통화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지침은 대통령실 지침인 셈이지요. 한편 임성근과 김건희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씨가 있었던 것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임성근과 이종호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향한 일부 친윤석열 진영의 공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싸울 땐 몸살이더니 라고 비꼬았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인터뷰했는데 정리해보면 윤석열의 노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기조가 역력했습니다. 차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7월 초 민주당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자립준비 청년은 어린 시기에 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살이 되면서 자립하는 청년인데요.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 환경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가 69.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165만 원이고 월평균 생활비는 108만 원이었습니다. 저축,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고용률은 52.4%로 전체 청년 고용률보다도 낮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이었습니다. 대구 상인동에 있는 한 아파트 990가구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준공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입주한 집은 단 한 가구도 없습니다. 보니까 이 아파트 중견금융그룹이 PF 대출 5,128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이들은 근데 걱정이 없습니다. 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0% 보증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 151만 가구로 25년간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니까 공급 초과인 셈이죠. 빈집이 늘면 마을 슬럼화가 진행되고 따라서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까지 초래합니다.